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앞장섭니다. 이 영상에는 클로버 더빙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으며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비대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연구시설 공제 가입 및 보상을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공제회의 기관 소개를 하고 가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1948년 8월 9일 대한민국의 재정 능력이 열악한 시점에서 공립학교 경영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복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공제회는 전국의 6개의 지역 본부를 갖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공제 가입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공제 가입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부속물, 물품으로 분류되며 건물 가입 시에는 자동으로 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진공제 상품도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정기 가입을 받고 있으며 상시로 추가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가입 시 회비 월별 부담이 있으나 모든 가입은 전산 입력 후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 가입 진행 시 학교가 국, 공, 사립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립의 경우 해당 교육청 공제회 담당자, 사립의 경우 법인 공제회 담당자에게 전산 오픈 신청을 해주세요. 교육청 및 법인 공제회 담당자는 전산을 오픈시켜주시고 학교는 추가 가입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고 공제회 담당자에게 가입 완료 통보를 해주세요. 교육청 및 법인 공제회 담당자는 가입 내역 취합 후 공제회로 공문 및 총괄표를 발송합니다. 공제회가 검토 후 보내는 확정 공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모든 추가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학교 및 해당 공제회 담당자는 회비 입금 후 곧바로 가입 증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서비스의 교육시설 공제 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 아이디는 대문자 M로 시작하는 M명이니 이 점 확인하셔서 로그인해주세요.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각 지역 본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경우 왼쪽 상단에 회원 서비스가 표시됩니다. 왼쪽에 업무 서비스 파란 박스에서 추가 가입 신청을 클릭 후 보이는 추가 가입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추가 가입을 요청한 학교에 하나요. 하단에 보이는 추가 가입 만들기에서 찾기를 누르신 후 해당 학교를 검색 및 선택하여 추가 가입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가입을 요청한 학교 목록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로써 담당자의 전산 오픈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서비스의 교육시설 공제 가입을 클릭합니다. 학교 아이디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형,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각 지역 본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완료 후 왼쪽 파란색 박스에서 추가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건물 등록, 기타 부속물 등록, 물품 등록, 지진공제 등록 중 해당하는 가입 물건을 확인하셔서 등록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일반 건물 등록입니다. 증축인 경우 기존 동일 건물과 일치하게 건물 번호, 건물명을 넣어주시고 증감사유, 용도, 구조종별, 건축연도, 건물 층수, 가입 면적, 그리고 공제 시작월을 알맞게 넣어주세요. 건물 층수는 증축하면서 추가된 층수를 넣어주세요. 신축인 경우 새로운 건물 번호, 건물명을 기입 후
나머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알맞게 넣어주세요. 공제 규정에서 재난복구비 지급 한도액의 120%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고가 건물로 가입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타 부속물 등록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신규 부속물 등록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팝업 창에서 상단에 보이는 2020년 부속물 가입 내역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만약 하단에 신규 부속물 등록 버튼이 안 보인다면 교육청 혹은 법인에서 추가 가입 신청이 안 된 상태이오니 교육청 혹은 법인 공제회 담당자에게 추가 가입 신청을 재요청해야 합니다. 2020년 부속물 가입 내역 신청 서식 다운로드 파일 실행 시 다음과 같은 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회원명 및 학교명을 적어주신 후 예시로 적어진 것을 참고로 하여 번호, 부속물명, 구조 및 재질, 규격, 취득연도, 수량, 취득단가를 작성해주세요.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하단에 합계해 보이는 총 수량과 총 공제 가입 금액을 확인하신 후 팝업창에 기입해주세요. 그 후 작성하신 엑셀 파일을 첨부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부속물 추가 가입이 완료됩니다. 부속물은 크게 학교 부지 내에서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급수대 차양막, 비궁항 펜스, 연결통로 차양막, CCTV 설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참조해주세요. 하단에 보이는 신규 물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팝업 창에서 상단에 보이는 2020년 물품 가입 내역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만약 하단에 신규 물품 등록 버튼이 안 보인다면 교육청 혹은 법인에서 추가 가입 신청이 안 된 상태이오니 교육청 혹은 법인 공제회 담당자에게 추가 가입 신청을 재요청해야 합니다. 2020년 물품 가입 내역 신청 서식 다운로드 파일 실행 시 다음과 같은 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회원명 및 학교명을 적어주신 후 예시로 적어진 것을 참고로 하여 번호, 품명 규격, 취득일자, 운영부서 운영실, 수량, 취득단가를 작성해주세요.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하단에 합계해 보이는 총 수량과 총 공제 가입 금액을 확인하신 후 팝업창에 기입해주세요. 그 후 작성하신 엑셀 파일을 첨부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물품 초과 가입이 완료됩니다. 물품의 경우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동산으로 주로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대장에 속해 있는 물건 등을 말합니다. 예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치방기 등이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일식으로 묶고 총 몇 개인지 추가로 기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표시된 가입월과 가입 선택란에 체크 후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진공제 상품은 국내 규모 3.5 이상의 자연지진에서 피해 발생 시 긴급폭후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 지원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 2020년 개발된 상품으로 학교 단위로 가입하며 금액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구별하여 정액제로 가입합니다. 온라인 가입을 완료하고 공제회에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추가 가입이 완료되었을 시 다음 화면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역 수정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생긴다면 학교 측에서는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청 혹은 법인 공제회 담당자에게 가입 완료를 통보해주세요. 교육청 혹은 법인 공제회 담당자는 학교로부터 가입 완료를 통보받은 후 왼쪽 파란색 박스에서 추가 가입 신청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추가 가입을 요청한 학교 우측 진행 탭에서 빨간색 박스인 완료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한 후 중간에 보이는 가입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후 공제회비 납부 방법을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제료 납부가 학교면 학교로 로그인 후 회비 납부 통지서를 눌러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공제료 납부가 회원이면 회원로 로그인 후 회비 납부 통지서를 눌러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공제료가 납부되면 가장 우측에 있는 가입 확인서가 출력 가능합니다. 입금 후에도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교육연구시설 공제보상 안내에 앞서 주요 대형 재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주 원인은 주차장 건물 1층 내부 쓰레기 비치 장소에서 시작한 미상의 화원입니다. 2층 식당 등 주변으로 급격히 연소 진행되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피하여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주차된 식사대 및 건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경기도 모 중학교 화재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공제급여로 10억 원 상당의 재난복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화재의 주 원인은 공사 중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타폼에 착화되어 교사동 및 강당이 전소되고 교직원 다수가 연기흡입 및 화상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발생한 인천 모 중학교 풍해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공제급여로 4억 3천만 원 상당의 재난복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태풍 윙링에 의한 건물 피해이며 외벽 단열재 및 체육관 지붕재 등이 훼손 탈락되었습니다. 다음은 18년도에 발생한 서울 모 유치원 수해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공제급여로 40억 원 상당의 재난복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해의 주 원인은 건물 기초를 받치던 대면의 토사 유출입니다.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해 건물 기초를 받치던 배면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23시 경 인근 주민이 동작 소방서로 신고하였으며 인근 주민 대피 후 위험 지역으로 통행을 차단하고 응급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후 어떻게 공제회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제급여란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의 총칭입니다. 그 종류에는 재난복구비 등 4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제급여라 칭합니다. 건물은 공제료는 같으나 재난복구비 한도액이 다릅니다. 교실의 경우 제곱미터당 143만 2천원, 체육관의 경우 제곱미터당 195만 원이 지급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복구비 외에 지원하는 항목을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해 발생 시 지원비 또한 지급이 가능하오니 피해 발생 시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급여 신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는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공제회에 1단계로 유선 보고해 주시고 곧바로 재난상황조서를 작성하여 공제회로 보내주세요.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제회는 2단계로 재난상황조사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손해사정업체 위임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후 3단계로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적어도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다면 4번째 단계로 교육청 및 법인 공제회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세요. 담당자께서는 5번째 단계로 신청 서류를 취합하시고 6번째 단계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법인 이사장 직인이 포함된 신청 공문을 공제회 앞으로 발송해주세요. 그 후 마지막 7단계로 공제회는 공정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난복구비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학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재난복구비 지급신청서, 재난상황조서, 가입내역, 화재증명원, 기상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편명도, 재산대장, 건물평면도, 복구비 산출내역과 견적서, 통장사본, 기술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화재의 경우 반드시 화재증명원이 제출되어야 하며 기상증명원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풍해, 수해 등의 경우 반드시 기상증명원이 제출되어야 하며 화재증명원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뢰의 경우에는 기상증명원 및 기술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니
참조하셔서 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급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우측 하단부 측에 재난사고 처리 접수란을 클릭하셔서 링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간 링크맨 및 첨부 자료에 필요한 공제급여 신청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